네, 닭고기는 우리 마니커와 함께 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각종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고 이제 3월도 이번 주 그러네요. 이번 주 뭐 28일, 29일 한 사흘 정도 지나면 또 주말 오면서 3월이 끝나네요. 네. 예, 근데 뭐 좀 쌀쌀하기도 해서 요즘에 목감기 많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또 아침에 약간 좀 쌀랑하더라고요.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오프닝 워딩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월말이면서 분기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휴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에 차익 매물이 좀 있고 그리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는 분기 배당주들이 있죠. 분기 배당주. 예. 네.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뿐이 안 주고 그것도 인색하고 그랬잖아요. 금융주들이 예, 좀 금융주들이죠. 그러나요? 예, 네. 금융주들 많고 지주사들이 많아요. 지주사들. 그런 주식들이 배당락이 지금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하는 쪽은 29일이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배당락이래요, 내일이. 이제 그런 수급들이 지금의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소위 그뭐 자동차 쪽하고 밸류업 관련주라고 했던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최근 들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월말과 그리고 분기말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장중 내내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에서 거래되다가 장마가 30분 딱 남겨놓고 급락했어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제 경제 지표들도 이제 혼조 상태였습니다. 뭐 내구재 수준은 좀 상승했고,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도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떨어지고, 뭐 그냥 혼조 상태였거든요. 네. 이걸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장 그 30분 딱 정확히 30분 전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엔비디아가 격하게 하락했어요.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이너스 2.3%인가? 그 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기술주들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야 그런 뭐야 모습이 무슨 일이야? 나타났어요. 왜 엔비디아 왜? 뭐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시장에 지금 제일 그렇죠. 원픽 주가 이제 예, 엔비디아니까. 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왜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월말 분기말 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휴장인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때 좀 관망 분위기가 있고 좀 팔고 가자. 이런 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사고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그게 삼성전자 사는 날은 오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지수는 좀 약하고 테마중만 오르고 그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네.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플러스 0.71% 올라서 2,757포인트 다시 2,750포인트 위로 갔고요. 코스닥은 0.26%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서 즉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코스닥이 약하죠. 그리고 이들이 칠 때는 코스닥이 오르면서 종목별, 테마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개인들이 우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날은 개인들이 거기다 대고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어제 1조 원 팔았습니다. 누가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요즘에는 삼성전자에 워낙 수급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사고 파는 날은 조 단위로 움직여요. 어쩔 때는 막 1,000억 순매매죠. 이거는 1,000억, 2,000억뿐이 안 되는데 네네. 조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거래가 되고 요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약간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쪽에 쏠림이 있어가지고 요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이게 많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늘어난 편이지만 네. 급격하게 시장이 늘면서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어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개인들이 6,430억을 팔았고요. SK 하이닉스에 2,15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8,500억을 두 종목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1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매수는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또 거기에다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냥 집중적으로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정도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더 급등을 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들어와서 급등시켰고 그리고 금요일 날 주춤했고 월요일 날 주춤했다가 화요일 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저께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투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급등했잖아요. 그 전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 하나 때문에 어쩐 날은 안 들어오고 어쩔 때는 왕창 들어오고 이러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기존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들어오는 게 기존은 맞는데 그 중에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가면서 1% 이상 상승으로 마감해서 더 좋았을 건데 장 후반에 좀 밀렸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집중적으로 사고 주식도 아침에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러다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포, 상수폭은 둔화됐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뭐 상황들 보면은 보안 테마주들이 급등한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 중에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했어요. 네. 희망 공모가가 15,000원에서 2만 원인가? 만 원에서 1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공모가 2만 원이 됐어요. 그보다 네. 높게 됐거든요. 어제 종가 6만 5천 원에 끝났습니다. 6만 5천 원이 되나 이게? 2만 원에서 6만 2만 5천 원 원에서. 되죠. 예. 더블. 4만. 소위 따따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400%까지 300%. 산대죠. 예, 그렇잖아요. 6만 5천 원 되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급등하면서 마감을 좀 해줬고요. 이런 건 역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돈들이 전체적인 시장이 밸류 프로그램과 반도체가 뒷받침하면서 네. 나머지들의 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뭐 한 1조 팔고 외국인들이 엄청 샀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개인들이 이놈의장 못 해먹겠다 팔았는데 그 파는 걸 외국인들이 산 거는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어쨌든 막 사는데 어쨌든 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오케이 이 가격 정도면 괜찮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판 그런 모양인 거죠. 그렇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개인이 파는 거죠. 예.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삼성전자는 8만 원 언저리가 제일 많습니다. 네네네. 이제 거기까지 거의 2년 동안 밑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삼성전자를 이제 파는 그런 지금 환경이 좀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서 어제 한미반도체가 15%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예. 15%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삼천장제약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좀 뭐 예전에 경험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26%가 올랐어요. 어제 하루에 예. 그리고 LCD, 현대일렉트릭이 8.6%.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어떤 종목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제가 어제 저렇게 종목들을 물어봤어요. 그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가는 것만 계속 가는 그런 거라서 이 종목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거 잡아서 다음 기다려야지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일렉트릭. 이거 고민할 때 얼마 전에도 우리 이사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전학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벌써 이게 얘기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계속 가네,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때 살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제 삼천당 제약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이거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참 난처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삼천당제야. 네, 뭐 그렇게 아무튼 반도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종목이 시장을 받쳐줬고 그 바탕 위에 종목별로 테마가 순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 투자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좀 지혜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한 20% 올라요. 예. 20 하루에 20% 오르면 사실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심리는 부럽다도 물론 한쪽에 있지만 예.
저렇게 올랐으면 저거 다음 날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급등이란 걸 했으니까 예, 다음 날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덜 살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친구가 20%가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그만큼 오를 그 호재가 있었으니까 갔을 텐데 예. 그 오를 호재를 불안한 마음에 덜 산 사람들이 좀 있으니 예. 사실은 20% 오른 다음 날 그게 좀 더 익숙해진 그 다음 날이 되면 오히려 또 거기서 한 5% 10%가 더 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그 호재를 다 반영하게 되는 흐름이 갈지 아니면 원래 한 20%쯤 오르면 아무리 좋은 조식이에 좋은 호재가 떴더라도 기계적으로 한 5% 정도는 또 다음날 조정을 기본적으로 받고 뭐 다시 가든지 이렇게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까울까요? 그건 워낙 정말로 다양하다 이것도. 다양하죠. 그때 네. 그때마다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을 한 4년 했나요? 한 네. 3년 전에 매매 기술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제가 정프로님께 질문도 드리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시장에 종목을 살 때 센 종목을 그냥 사야 되는 장이 있고 네. 센 종목을 사면 물리는 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아침에 사야 되느냐 저녁에 사야 되느냐 파는 네. 것도 아침에 팔아야 되느냐 저녁에 파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시장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장이 아주 강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수 하방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종목이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좀 전에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어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 쫓아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수급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하느냐가 또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약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침에 떴다가 플러스 20% 갔다가 종가에 뭐 플러스 5% 이렇게 그냥 밀리면서 끝나요. 그러면 그날 물려서 그 다음날 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락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플러스 20%갈 때 내가 그날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문 트레이더와 그리고 소위 조금 젊게 액티브 펀드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따라 삽니다. 무조건 따라 사요. 그걸 주조하는 보수적 성향들이 그 종목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은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주식 투자는. 고위험. 고위험. 우리 네. 주식 증권회사의 계좌를 틀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안정형 뭐 또는 뭐 중위험 뭐 그리고 고위험 할 때 초고위험이에요. 이게 요번에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주식이 더 위험하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고위험이면 됐는데 지금은 초고위험 성향이지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주식은 초고위험이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에요. 위험을 테이킹할 수 없어요. 네. 거기서 빚어지는 심리적 갈등에서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게 가장 제가 보기엔 주식 투자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내려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네. 따라 팝니까? 아니면 한번 지켜볼까? 아니면 내일 반등 주겠지? 이 거꾸로죠. 지금 올라간 거에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빠졌다. 내려갈 때 액티브 펀드들이나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마이너스 20%할 때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마이너스 내려가요? 20% 되면 예, 그러면 걔네들은 팔 것 같은데. 팔 것 같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잘 안 해요. 안 하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줍줍을 한다고 해요. 우리 지난 2년 전, 3년 전에 맨날 줍줍하다가 그 줍줍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프로님 대답에 네. 말씀에 마이너스 20%갈 때는 팔 것 같다. 네. 나라도 팔 것 같다. 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나는 왜 안 파나? 나도 팔아야지 사실은. 그걸 거꾸로 올라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지 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제가 시황을 얘기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소위 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가치주를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일인데 왜 그런 걸 설명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하고 뭐 미국 시장은 똑같이 바라봅니다. 빅 이벤트가 없는 월말이고 금요일 휴장이고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관망하지 않을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우려는 어떤 우려를 좀 하고 있냐면 2분기에 들어가서 미국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바탕이 밸류 프로그램 바탕이 좀 있어요. 그런 바탕 후에 그 위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반도체나 기술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산업전이 오늘 있고요. 그리고 mem콘이라고 이제 진짜 별걸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거 잘 몰랐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mem콘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반도체 학회입니다. 반도체 학회. 메모리 뭐콘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요 뉴스도 있는데요. 네. 이 반도체 학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학회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를 여기서 공개를 하고 학술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다음 주에 인텔이 파운드리 리포팅이라고 해서 인텔도 일종의 이제 개발 기술에 대한 이제 발표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발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뉴스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표현을 못 하느냐? 위로 올라간 매물을 맞고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강하게 막 추세적으로 가진 못해요. 그런데 떴던 이슈만 나오면 위로 좀 올라갔다가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면은 미국은 좀 관방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뭐 같은 전체적인 흐름은 타겠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 이슈별로 지금 소위 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한편으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에그플레이션 얘기 맨날 합니다 요즘에. 일단 농산물. 중국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 발전 생산지의 가뭄으로 인해서 전력난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생산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가운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요즘에 그래서 뭐 초콜릿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 가격 오르고 설탕 가격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농산물 수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대파 가격도 난립니다 지금. 예,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본도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이거 지금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건 이제 기저에 깔고요. 그런 가운데 아이슬란드에서 귀중한 친환경 에너지 전력이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어서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농업 생산으로 그쪽이 전력이 부족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전력 공급을 농업 분야로 재배치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잘 몰랐었는데요. 아이슬란드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슬란드의 이 소위 친환경 전력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아이슬란드에 가서 그 전력으로 채굴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인구 밀도 대비 비트코인 채굴 1위 국가랍니다. 아이슬란드가. 여기가 아마 저 지열 발전 뭐 태양 수력, 수력 뭐 이런 게 엄청 많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뭐 저는 요번에 이걸 보면서 그런 뉴스 좀 봤는데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부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은 곧바로 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아마도 고민이 되는 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농산물 만들어야 될 전력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네. 물론 이제 개당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더 돈은 많이 되겠지만 예. 결국 이제 나라 전체에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굉장히 좀뭐 서민들도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걸 다시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 데로 쓰겠다. 예, 이렇게 예. 이제 간다는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그 장관들이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조선 때 그 담배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예. 사람들이 담배가 너무 잘 되고 막 정말 전국적으로 막 애들도 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 논농사 이쪽에 써야 될 토지들 다 그냥 담배 농사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네네. 그래갖고 쌀이 없어갖고 막 한참 고생을 해갖고 예. 나라에서 막 그걸 금지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다고 하던데 예.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죠. 뭐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네.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아는 거 하나 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몰랐던 건데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예전에 그게 아마 저 정조 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내용은 아까 잠깐 전해드렸고요. 더불어서 국내에 그 팹미스 스타트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AI 반도체 제조한다라고 속속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뉴스를 타이핑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엔비디아 쫓아갈 수 있어? 글로벌 탑 기업들을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쫓아갈 수 있겠나? 그냥 뭐 열심히 하나 보다. 근데 마음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실명이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은 비상장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회사들입니다. 퓨리오사 AI 여기는 SK 하이닉스의 HN3 탑재한 리니게이드를 5월에 공개한다고 발표하고 퓨리오사. 예,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 아, 퓨리오사가요? 예, 예. 그리고 리벨리온 여기는 삼성전자의 HBM3E를 탑재해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리벨이라는 신형 반도체를 연내에 공개하겠다. 리벨.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피오는 이거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서도 HBM을 탑재한 뭐 X430을 개발해서 뭐 내년에 공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을 좀 했지만 이런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보면은 지금 HBM은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들 기업들의 HBM을 공급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네. 이 첫 번째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높은 가격의 칩에 대항하는 다른 빅테크들은 네. 얼마나 지금 분주 이걸 하고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HBM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이것저것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거겠고요. 그리고 25일 날 주주총회에서 LG에너솔루션 부사장이 워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이 어떠냐라는 주주 질문에 올해는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차 수요의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은 사실이며 작년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 이익이 소폭 반영될 것 같다.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 매출 확대에 주력하겠다. 북미는 대다수 파트너사들과 조인트벤처로 공동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시황 변화나 고객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 효율적 투자를 위한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어제는 GM 합작한 미시건 3공장이 공정률이 35%를 돌파해서 내년 초에는 양산 개시가 가능할 거다라는 발표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기차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2022년, 2023년 상반기 있죠. 이때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 사이클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전기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피스커라는 스타트업 업체가 피스커? 미국의 전기차 전기차 스타트업이었죠, 이게. 예. 예. 이게 1달러 아래로 오랫동안 있어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주당 1달러 밑에였어요? 밑으로 갔어요. 지금 니콜라도 지금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수요 둔화. 우리가 지금 아까 그거 지금 우리 LG엔솔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수요 둔화, 저가 경쟁, 중국 업체 부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피스커, 리비아, 루시드, 니콜라 요 종목들을 주가를 보면 다 올해 반토막 정도 났어요. 이 중에 루시드인가 리비아는 이제 자금 유치를 좀 해서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도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요. 미국의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영국의 어라이버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파산했어요. 얘네들은요. 네. 그래서 이쪽이 얼마나 지금 이 경쟁이 심화되고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실 예상도 다 했던 거잖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다른 산업에서도 예, 많이 신규 봤어요. 뭐 산업 하나 생기면 예. 뭐 이상한 다 생겼다가 예. 제대로 된 뭐 한두 회사 뭐 하여튼 소수의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싹 참 정리되고 그렇죠. 그렇게 갈 그러면서 그림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거기 네. 살아남은 기업은 더 그치. 엄청나게 예, 좋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쪽 섹터를 봐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애플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 개발자 회의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리 남았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한 줄 이걸 가져왔느냐?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제일 안 좋아요. 우리 그 주가들 보면 애플 관련주들이 안 좋아요? 예, 애플 관련주들이 제일 안 하긴 좋아요. 뭐 애플이 안 좋으니. 예. 그래서 애플 관련된 뉴스는 악재 나온 빠지고 좀 반등하다고 빠지고 해서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한때 애플만 묻으면 무조건 올라갔었는데. 예.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예. 어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애플이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AI 예.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 즈음에서 나올 거예요. 예. 이 즈음에서. 그러니까 이 일정을 좀 감안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아직 멀리 남았지만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코스피 2024년 연간 목표치 3,100포인트로 상향. 하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걱정됩니다. 자, 근데 3,100포인트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뭐 3,100포인트냐, 2,800포인트냐 이런 숫자를 갖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왜 그렇게 보는가를 보고 내가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도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1, 2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1은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30년 미국이에요. 실질금리 재상승의 위험이 감소되었고 물가 의구심이 진정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임대료와 자가 주거비의 일시적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미국 얘기. 미국 이제 FOMC 회의의 변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요번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됐다. 요번 FOMC 회의로. 미국 그래서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보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상대 저조 원인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랬다. 근데 올해 2024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은 현재 50.6% 정도 추정한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타 기업은 달성 가능한 확대 중이며 관건은 삼성전자다. 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와 편차가 큰데 이번 발표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 지수 상승에 확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 트레일링 PBR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포워드 얘기를 하는 거겠죠. 1배의 하반 경기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지금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포워드 EPS 실적 전망 상승에 대한 확신이 확대될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목표치를 12개월 선행 PER 12.5배를 적용해 설정했다. 이게 12.5배가 아니고 12배 또는 11.5배 그럼 낮춰지겠죠. 이게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100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2,750포인트예요. 네. 10% 오르면 몇 포인트죠? 여기서 10이 오르면 3,000. 270이잖아요. 2,750이니까 270이지 않습니까? 270 오르면 3,000.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함정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예,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10몇 프로만 오르면 되니까. 예, 그러기에는 또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또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덧불어서 마지막 화면은 짜잔. 자, 미국의 IB들과 그리고 분석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펀드들에서 미국의 S&P 500의 올해 2024년 포캐스트예요. 연말. 예, 연말 지수. 네. 지수를 추정했는데 보시면 맨 위에 5,500까지 있고 제가 골드만삭스에 6,000 부르길래 그건 좀 위험하다 생각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동상 5,500선 정도의 위가 있고요. 아래에 보면 JP모건은 4,200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4,500이고 지금 얼마냐면 5,200 위에 있습니다. 5,200. 현재. 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 이거 워렌 버핏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애 폭, 내려갔을 때의 폭,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네. 내려갔을 수 있을 확률 곱하기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지금 S&P 500이 지수에 베팅할 수 있느냐 올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기대감이 있고 이게 약간 엇박자로 되고 있어서 야, 걱정스럽기도 좀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안할 때가 요즘에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 증권사들이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이제 바꿔서 네. 더 높게 하는 발표 나올 때, 네. 요 발표 나올 때를 전 제일 불안해요. 그때가 거의 네. 예,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반영 정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예.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뭐 그렇겠죠. 바뀌면 예.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만약에 상향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향된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가거든요. 예. 근데 이미 되면서 갔는데 예. 그걸 반영하면서 발표됐을 때는 주가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예. 논리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반영해서 한 몇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딱 변경하는 발표를 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다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큼 반영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걸 반영했느냐? 지금 이 논리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영이 오버부킹 됐다 이렇게 오버슈팅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더 가긴 가야죠 여기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